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10월 중국 저장성에 살고 있던 24살의 여성 류씨. 그녀는 잡지와 달력 표지 모델로 일하고 있었지만 워낙 수입이 불안정해서 고민을 하던 차 인터넷 생방송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 1인 미디어 시장은 무섭게 성장 중이었는데요. 류씨 역시 방송을 통해서 자신도 알리고 또 수익을 벌고자 굳게 마음먹게 되죠. 그녀가 선택한 컨텐츠는 라이브 커머스였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거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소비자와 쇼호스트가 즉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 방송을 보다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채팅창 아래에 구매 버튼이 있어서 수익이 즉각 연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류 씨는 중개회사와 상품 판매 계약을 맺었고 중국에 있는 온라인 최대 사이트 타오바오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워낙 눈에 띄는 화려한 외모에 모델로서 남다른 패션 센스까지 가지고 있던 그녀. 게다가 실제 방송을 해보니 거침없는 입담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팔로워는 무섭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20년 약 1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중국의 대표 인플루언서, 즉 왕웅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 인기와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 매출액도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류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월 수입은 1만 위안이었는데요. 이게 한 18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유명한 왕웅이 된 이후의 수입은 하루에 약 7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녀의 생방송은 평균적으로 2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는데 매번 방송에서 판매되는 총 매출액이 최소 17억 원을 웃돌게 되죠. 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업체들이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판매를 요청하게 됐고요. 류 씨는 하루에 10시간까지 생방송을 늘리게 되면서 진행을 하죠. 점점 이 방송의 규모가 커지면서 아예 류 씨를 포함한 6명의 생방 전담팀도 꾸리게 됩니다. 판매업자와 이 연결을 해주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또 생방송을 책임져주는 사람, 플랫폼 관리자, 또 소비자 담당자까지 저마다의 역할이 있겠죠. 이걸 보면 그야말로 웬만한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던 2020년 8월 28일 이날도 류 씨는 중국 항주시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상들을 갈아입으면서 이 판매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류 씨가 새 옷을 걸치고 포즈를 취하려는 순간 화면에 아주 낯선 장면이 포착됩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난입을 하더니 류 씨를 끌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너무도 당황해서 자리에 얼어붙은 상태였죠. 혹시 팬이었을까요? 그 당시 장면을 잠깐 보시죠. 一名年入千万的网红主播利用直播平台带假 옷을 货， 갈아입고 而就在他直播过程 있는데 中， 누군가 粉丝们见证 들어옵니다. 了他落入法网的过程。近日，上海警方经过2个多月的缜密侦查，成功侦破本市首例利用网红主播直播带货形式对外销售假冒注册商标商品案。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남성의 등에 보이는 글자 폴리스. 그는 중국 공안이었는데요. 생방송으로 이 모습을 보던 팬들은 충격적이면서도 그녀가 대체 무슨 죄로 연행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니까 원래 가짜 진주와 가짜 명품 액세서리를 판매하던 업자 하씨가 있었습니다. 하씨는 점점 판매 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타오바오에서 가장 핫한 왕홍 류 씨의 힘을 빌려보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와 모종의 거래를 이루게 되는데 가짜 명품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약속된 수입 분배 외에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생방송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하씨는 여기서 무려 5천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생방송에서 류 씨가 이 가짜 상품을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은 교묘했습니다. 브랜드 명칭은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그걸 떠오르게 하는 단어나 별칭으로 이걸 소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넬을 소개할 때는 샤넬, 디올을 얘기할 때는 디알처럼 교묘하게 이름을 비틀었습니다. 사실 정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게 위조 상품이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아보면 포장과 가격표, 태그까지 아주 정교하게 작업된 제품들이었죠. 소위 뒷골목에서 거래되는 A급 짜가 물건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물론 생방에서 이거 진품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류씨는 이건 판매용 독립 브랜드입니다 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을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녀가 전혀 이게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판매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류씨의 생방송 팀은요,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생방송이 끝난 후에 영상의 다시 보기와 구매 링크를 말끔히 삭제해버렸죠.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왕홍 류씨는 업자 하씨 외에도 무려 30군데와 계약을 맺고 위조품을 팔아온 것이 밝혀집니다. 이 류씨 일당을 지켜보고 있던 공안이 2개월 동안 계속 생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왔다고 해요. 그러다 마침내 스튜디오가 있는 사무실을 급습했던 겁니다. 안에 가보니까 가짜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총 3,000점의 위조품이 압수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있던 류씨의 직원들도 즉각 체포가 되었고요. 류씨와 계약을 맺었던 모조품 업자들, 이들까지 총 41명이 사기죄로 줄줄이 구속됐죠. 결국 류씨는 재판을 거쳐서 3년 4개월의 징역과 7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판매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돈에 급급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그게 또 발견되면 어쩌라고 라는 반응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좀 뚜껑 열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사실상 한국보다 시장이 훨씬 더 거대한 중국에서도 이런 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중국 소비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한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중국 데이터에 따르면 내가 좋아하는 왕홍이 홍보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 중에서 70% 정도가 난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왕홍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다 라고 말했고요. 그중 18.4%는 내가 좋아하는 왕홍이 판매하는 거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한다 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왕홍 마케팅이 웬만한 TV 광고보다 이제 영향력이 훨씬 커져버린 시대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아예 고객이 아닌 판매자를 낚기 위한 가짜 왕홍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년 만에 엄청난 기술 개발 끝에 신규 스마트워치를 출시한 회사 위에슈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홍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유명한 왕홍을 섭외하기로 결정했죠. 그녀는 바로 38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장유한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녀에게 약 1,000만 원의 홍보비를 지급했고 그녀의 브이로그에 이 제품을 노출시키기로 했는데요. 브이로그가 나가고 나서 이 브이로그 영상만 36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1200개의 댓글에 3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찍혔습니다. 꽤 기록이 좋죠. 댓글을 살펴보니까 이 위에슈 스마트워치를 내가 꼭 구매하겠다라는 댓글이 500개나 됩니다. 이걸 지켜본 회사는 정말 이번 마케팅이 너무도 성공적이었다 하면서 기뻐했는데요. 얼마 후 매출이 급증해야 하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제품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통해서 유입된 고객의 수를 알아보니까 충격적이게도 0명.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 360만 명이나 본 영상인데요. 게다가 제품을 사겠다고 500명의 댓글, 그건 다 뭐였죠? 위에슈 회사는 어딘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장유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유한은
진정한 왕홍이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돈을 주고 조회수와 댓글, 좋아요 개수를 조작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그녀의 메신저에 고스란히 포착되어 있었죠. 약 60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요, 조회수 3만 회와 1000개의 댓글을 보장한다는 소위 그 조회수 브로커와의 대화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장유아는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 아예 계정이 삭제되는 조치를 당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웃지 못할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홍보를 부탁한 기업 위에슈. 이들이 개발한 이 웨어러블 기기가 새로운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특허였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과열된 시장에서 벌어진 사기꾼과 사기꾼의 대결, 그리고 참극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사진 속에 보시는 남자는 중국의 뷰티 전문 왕홍입니다. 일명 립스틱 킹으로 알려진 리자치. 팔로워 수가 무려 4천만 명이나 돼요. 정말 슈퍼 왕홍 중에 한 명이죠. 그는 1분 만에 립스틱 14,000개를 팔아치우는 정말 이 라이브 방송계의 완판남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워낙 말재간이 좋아서 뷰티 상품 외에 다른 상품도 계속 판매를 하는 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 10월 그가 방송을 통해서 내놓은 한 생활용품이 큰 이슈가 되는데, 이건 절대 눌러붙지 않는 후라이팬입니다 라면서 리자치는 열심히 제품을 홍보해요. 그렇게 직접 시연을 보이던 중 후라이팬에 계란을 요리하게 되는데 그대로 눌러붙어 버렸죠. 당연히 이건 생방송으로 수십만 명에게 중계가 되었고요. 리자치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후라이팬 업체는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다, 리자치가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미숙하게 조리를 한 탓이다 라고 변명을 했지만, 네, 세상에 후라이팬 사서 설명서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리자치는 허위 광고로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 왕홍들의 무책임한 판매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죠. 이렇게 단순하게 제품 광고에서만 사기가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생방송에 와서 투자 가이드다, 내가 수많은 투자를 성공시켰다 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방송은 굉장히 고급 주식 정보를 줄 수 있다면서 사람을 모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었죠. 또 품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해서 금전적, 그리고 먹고 탈이 나는 신체적인 손실을 주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왕홍 사기. 사실 오늘 방송은 주로 영혼, 이상현상, 살인, 실종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에서는 좀 새로운 소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라이브 커머스가 이 시대의 또 다른 사기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치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불법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듯이, 어쩌면 이런 왕홍이나 인플루언서들의 과대 광고 또 후기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에서도 더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인데요. 돈 앞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왕홍,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준 팬들과 고객을 기만해버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이 시장 자체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선 소비자 우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드바제시카였습니다.